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선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련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은 물론 상가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관련 분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업종이 들어오거나 그게 아니라 해도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바닥이나 벽면을 깨끗하게 인테리어해 놓았다면 다음 임차인이 그대로 인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조차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임차인이라면 계약은 누구하고 해야 하나요? 시설물 관련해서 혹은 권리금 관련해서 기존 임차인과 협의할 수는 있지만 계약은 당연히 임대인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도 기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런 내용을 임대인과 협의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만 받으면 그만이니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임차인이 퇴거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온전히 나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 임차인 A는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받고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계약이 만료되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분쟁이 이어지게 되고요. 이 분쟁은 실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결론은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본인이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거지, 그 이전 사람이 설치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계약할 때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이 정도 문구만 작성되었다면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내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 중에 이와 반대되는 판례가 하나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현재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가지고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서도 이제부터는 현재 임차인이 전부 다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세부 내용이 달라서 판결 내용도 다른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례의 임차인은 커피숍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는데,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받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드린 판례처럼 시설물만 인수하고 다른 영업을 한 게 아니라 시설물은 물론 사업 자체를 양수받은 임차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본인이 임차를 시작한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물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양수받았다면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회복 의무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언드리면, 중요한 건 처음부터 이런 분쟁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일 겁니다. 판례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맹신하는 건 옳은 판단도 아니고요. 결론은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되는데, 단순히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이렇게만 기재하지 마시고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기존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받는 경우 계약 전 임대인과 협의해서 그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명확히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